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고민들도 많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 주에 1시간 동안 가장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성에 대해서 애들이 엄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또 대답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확하게 오늘 좀 답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뭐 성교육 강사지만 또 세계 여행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계 150개국 이상 지구를 3바퀴 반돈 여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교육 강사이고 또 직업이 또 선진국 자녀교육 방법, 선진국 성교육 방법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좀 외국처럼 체계적이고 연령에 따른 성교육을 좀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지금 성교육 우리 때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도 좀 상황에 맞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좀 성교육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그냥 솔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또 저한테 또 질문도 좀 주시고, 그래서 최고로 우리 아이 이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또 성이 어떤 것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좀 강의를 시작하는데, 자, 제목부터 우리 아이 성교육은 어떻게, 그래서 초등학교 요즘 사춘기가 엄청 빨라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애들이 학교 갈 때 옷차림 자체가 달라진대요. 내가 오늘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애의 주기의 최고의 이제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본격적인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똑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뭐를 알아야 될지, 그래서 초등 성교육의 필요성과 우리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지. 자, 혹시 집에서 아이들한테 성교육 하세요? 아니, 안 하시죠? 아마 우리 어머님들 제대로 본인 성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선진국의 어떤 성교육 방법이라든지 그 회에서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정말 거기는 애기 있을 때부터 이제 성교육을 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늘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인 성교육을 좀 할까. 근데 이 대구 방송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이지만 우리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지식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그거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애들도 그거에 따라 자기들이 성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우리 엄마들부터 좀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제대로 된 좀 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교육이고 전인격적인 교육이고 바로 인지적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교육에 대해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전한 인격과 애들이 제대로 된 성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초등 성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옛날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성교육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마저도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나도 모르게 이상한 좀 뭐 글을 읽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꼭 죄의식까지 느껴질 정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많은 정보들을 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성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이 누군가를 좀 사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굉장히 강한 스킨십까지도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그 보건 선생님들, 또 중학교 보건 선생님들, 고등학교 보건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다양한 또 질문들도 받고, 또 저도 역으로 또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더 많이 성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리고 외모라든지 또 그 신체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좀 제대로 잘 사귈 수 있을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초등학교 때 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가치관을 가져야지 평생 동안 내가 성에 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충분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가장 인격적으로 서로가 대하는 가장 중심이 바로 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녀의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성평등 교육,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성교육만 잘 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흔히 왜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 교육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초등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찌 보면 지금은 빨라지다 보니까 정말 빨리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 답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정확하게 잘 대답하세요? 애들이 뭐 물어본다. 대답 못 하시죠? 근데 우리 어머님 되게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애들이 물어볼 때 굉장히 좀 대답하기 난감하다. 그럴 때는 만화책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를 보여요? 그런 뭐 인형놀이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마찬가지로 애기 있을 때, 유아였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 그런 교구라든지 도구라 만화책 같은 거 보여주시면 애들이 굉장히 또 편안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좀 민망한 거 피하고 좀 그런 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애들이 갖고 있는 뭐 신체적인 그런 변화, 또 신체적인 호기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단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몸에서 어떤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굉장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의 또래에 맞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변화다. 그걸 우리 엄마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정교육이에요. 정말 이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성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뭐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애정 표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부모님들께 애정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혹시 애들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안고 그러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스킨십,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고 소중하게 이 세상에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낳았어 하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두 분이 사랑했다라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애들 앞에 싸울 일 있어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각방 쓰면 안 돼. 요즘 각방 쓰면은 애들이 금방 그 눈치를 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무리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 싸우시고, 예? 집에 계실 때는 적절한 애정 표현도 해주시고 스킨십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스킨십을 똑같이 내가 어떤 남편한테 그런 스킨십을 해줬다, 또 남편이 나한테 해줬다, 그러면 아이한테도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 좋아하는 스킨십을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도 우리 똑똑한 우리 똘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그 스킨십을 했을 때 가장 일차적인 엄마한테 그런 어떤 애정의 대상자로 느끼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애들이 가장 이게 바로 사랑하는 감정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랑하는 감정을 아이들한테 딱 보여준다.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너 낳기 전에 아빠하고 그런 감정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이쁘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네가 태어났다. 그랬을 때 애들이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좀 애정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그 어머님들은 그 애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 내가 성적인 표현을 애들 앞에서 혹시 잘못했다가 애들이 날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엄마로서 애들 맨날 공부하라고 주입식으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라는 얘기는 엄청 잘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 좀 공부 좀 잘하게 만들까? 그것만 할 뿐이지 진짜 진정으로 아이들이 뭘 원하고 지금 이 나이 또래에 어떤 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걸 아이들한테 좀 애착과 애정의 대상으로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안아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하나둘씩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주변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자기 얘기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제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예, 내 친구가 어떻게 했어, 뭐 누가 어떻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자기 얘기고. 그럼 친구, 야 너는 무슨 친구 얘기만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야 친구가 그랬어? 친구가 무슨 일인데 하고 관심을 가져주죠. 그럼 결국은 그게 하다가 다 자기 얘기거든요. 어머, 우리 엄마가 내 친구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런 일을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네.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오히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마음을 놓기 시작을 하고 애들이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구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편안하게 포근하게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기들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애정 표현 정말 여러분들 꼭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부부 성 만족도 가장 떨어진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이들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우리 부부 간의 어떤 관계도 떨어진다라는 게, 근데 애들이 그걸 보면 느끼고 알아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받았다? 그럼 애들한테 조금 관심을 소홀할 수 있거든. 근데 괜한 애들만 좀 잡고 우리 아빠한테 불만족스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간의 성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성이 원활하게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 성적인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때는 아이들한테도 그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부 성 만족도를 높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마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힘든 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그 눈높이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생각을 했을 때 에이, 제가 뭘 알겠어. 그리고 쟤는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 눈높이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건데, 애들의 수준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표현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야 엄마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볼게 하고 살짝 이제 좀 말을 좀 재밌게 넘기고, 그 대신에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마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그 고학년까지 어떤 식으로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끔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그걸 갖다 정립을 시켜주는 게 우리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떤 상황이든 성에 대해서, 특히 아동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도 하지만 이 성폭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성폭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은 또래들끼리, 저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상담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상담 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아동들끼리 서로 간에 성희롱을 하거나 뭐 성추행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신체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 나이에는 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굉장히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을 가지는 우리 엄마들도 애들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있는 엄마들이 더 잘 알아야 돼. 괜히 애들이 정서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서 어떤 표현을 가볍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기분이 나빴거나 그게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내가 좀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그럼 그게 성희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들 중에서 아들이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자, 아들 있는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와, 반반이시네요. 예. 그러는데 그럴 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분이 나빴다? 좀 성적인 수치스러움과 그런 느꼈을 때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같은 아이들끼리도 그렇지만 만약에 어른들이 어떤 성폭행을 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상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동에 대해서 어떤 성폭력이 있었다. 엄청나게 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경 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했던 범죄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동네에 살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법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아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거.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솜방망이 처벌. 그걸 저는 완벽하게 좀 제대로 된 아동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그야말로 어른들이라든지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국가에서 정확하게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준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아이들의 어떤 성폭력이 처벌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1심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77.5%. 결국은 10명 중 7, 8명이 그대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20년 이상의 중형이에요, 중형.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약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런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동 성폭력의 특징들을 보면 범죄자는 범죄자처럼 뭐 뿌리 달리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옆집 오빠, 이웃 아저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경계심을 늦춰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을 보면 꼭 애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아기호증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어떤 성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들만 보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된다, 뭐 전자팔찌를 끼우고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아이들한테만 그런 특별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미리 그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애들은 그러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죠. 애들한테 뭐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뭐 외진 곳에 가면 안 되고 내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너한테 뭐 뭔가를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인식을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너무 그렇다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막 그런 이제 뭐 인지를 물론 시켜줘야 되겠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아동 성범죄들은 계속 방치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했던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이런 분들을 좀 잘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동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니까 이런 어떤 장소 피해자의 집이라든지 특히 집은 그렇다 치고 공공의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특히 놀이터나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몰래 아이들을 데려다가 뭔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만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해자의 집도 일어나고 학교 및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소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인지를 좀 하시고 그다음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도 대낮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새벽 시간대
뭐 새벽이면 아이들 뭐 내가 데리고 이제 자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간대에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가장 흔히 아이들이 많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편안하게 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엄마가 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보통 12시에서 6시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가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고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좀 더 잘 좀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좀 늦어지면서 서서히 이게 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동 성폭력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어떤 거냐? 첫째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보통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일일이 아이들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떤 정확한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대신에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싫으면 싫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네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절 의사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긴 하되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애들한테 책임을 절대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러다 혹여라도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애들이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처음에는 애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 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모르다가도 엄마가 오히려 아이를 꾸짖거나 네가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죠. 그럼 굉장히 애들 스스로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진정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접촉이 어떤 거고 정말 기분 나빴을 때 사람의 어떤 모든 인지적인 어떤 건 다 이해를 하고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의 알림 서비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2가 나오면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전자팔찌를 뭐 채워준다거나 내 주변 사람들 아동 성교육 성폭력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경에 얼마만큼 아예 집 이사도 못하게 해요. 애들이 뭐 학교라든지 뭐 애들 유치원이라든지 또 애들이 어떤 밀집적으로 아이들이 함께 공공의 장소에서 행동하는 그곳에는 아예 어른들 자체가 성범죄자의 그 과거의 경력자들은 아예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춘기에 이제 그 아이들이 요즘 사춘기가 빨라졌다고 하죠.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우리 학부모님들께 어머님들께 이렇게 강의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애들이 초등학생이지만 굉장히 사춘기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도 빨라졌고 그 신체적인 변화도 빨라지고 사춘기도 빨라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 물론 빨라진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사춘기의 어떤 신체 변화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사춘기 때, 성인기, 노인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발달 과정을 제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제 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대체로 여자 아이들이 지금 뭐 평균적으로는 한 10세부터 11살, 굉장히 좀 빨라져가지고 물론 이제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특히 딸 아이가 있는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초경이 정말 내가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이제 본격적인 내 변화가 몸에서부터 먼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엄마들이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이 어떤 10살, 11살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남자아이들은 이제 조금 여자들보다 어렸을 때는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살, 13살, 그래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슴이 이제 발육이 되기 시작하고,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목소리도 많이 변화가 생기지만 이제 음경과 고환의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성적 발달은 2년 동안 발달이 계속 되지만 아이들의 개인차가 크다라는 거. 근데 애들이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엄마 상준이는 굉장히 키도 커지고 막 이렇게 콧수염이 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좀 그럴까? 근데 애들이 그게 어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우리 엄마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질문하면 뭐 제대로 답을 해요? 답 안 하시죠?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는 애들한테 신체적인, 그러니까 엄마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너는 나랑 내 딸이니까 또는 뭐 아빠한테 얘기해서 내 아들이니까 내가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발육이 좀 늦었어.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뭐 생리도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아니면 엄마는 정말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딸이 벌써 어른이 되네 하고 생리를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생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생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생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그것도 같이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의 어떤 그 변화, 그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고학년이 돼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의 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12살, 13살 그 남학생이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사춘기에 이제 신체 변화를 보면 가장 나타나는 거는 뭘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내 아이는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수준과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또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의 변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제 배란을 유도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생리가 시작이 되고 서서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준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아이들은 더 엄마가 정말 더 따뜻하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어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네가 생리를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긴 듯한 느낌이네. 친구끼리는 격이 없이 얘기하는 거야. 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우리 딸들이 더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른으로 동격으로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난소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리와 이 몸의 어떤 신체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신체적인 변화들을 본인들이 그걸 아름답게 받아들이게끔. 제가 그 중학교 아이들인데 학교에서도 직접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 상담 교사를 하면서 직접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애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내 몸에 대해서 신체적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보통 여학생들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너의 변화에 대해서 엄마들이 정말 이쁘고 정말 우리 애가 컸다라고 이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순간 와, 이거 진짜 애들한테 큰일 날 뻔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느끼는 변화였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잘 좀 이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고 제일 지금 제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춘기가 되어 가면서 외모와 신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이렇게 5학년, 6학년들 약간 좀 고학년 아이들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강의를 하죠. 요즘 중학교 애들 딱 보면 저 깜짝 놀라요.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 아세요? 예? 근데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엄마 화장품 한번 해갖고, 그런 애들이 혹시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좀 다행이시네, 우리 어머님들. 애들이 서울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만 해도 굉장히 또 남자친구들한테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자기 변화에 따른 자기 신체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고 외모에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애들 손잡고 한번 외국으로 좀 데리고 나가고 싶어. 왜냐면 외국 애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 어른들도 그 외국 사람들은 막 화장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안 해. 저도 이제 외국 나갈 때 어쩌다 이렇게 화장을 좀 진하게 하죠. 그러면은 다른 그 외국 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면 외국 사람들 그런데 야, 너 이 한국 사람들 얼굴이 무슨 피부병 걸렸냐? 왜 이렇게 뭐 두껍게 화장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그 얼굴을 안 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선크림도 좀 두껍게 바르고 좀 우리도 모르게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무슨 피부병 환자냐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가져주나 보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가장 이 사춘기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 신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청소년기 외모 불만족에 대한 응답들. 근데 외모의 고민은 특징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뭐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신체적인 외모의 문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어떤 부모님의 유전자와 그리고 또 내가 물론 밥은 많이 먹고 키도 클 수도 있고 몸은 좀 이렇게 뚱뚱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애들한테 무조건 많이 먹이세요. 애들이 학교에 제가 있다 보면 살찐다고 중학교 애들 안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가 그럴 때마다 막 애들 어떻게 하면 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서 애들 살쪄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많이 먹이라고. 그때 가장 그 어떤 신체의 어떤 성장 발육이 완벽할 때 왕성하게 좀 커야 될 그런 시기에 애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면 커서든지 언제든지 살은 뺄 수 있지만 키가 더 이상 이제 성장 흐름이 멈추면 커지지가 않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관심 있다 보니까 살찐다고 안 먹는다는 거야. 무조건 먹이세요. 엄마들이 그냥 또 살쪄도 이쁘니까 무조건 먹이고. 근데 이걸 갖다 나중에는 지금 당장 고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더 커지면 살은 쪄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이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애들 살살살 좀 달래놔. 달래놓고 네가 일단 키만 커지면 나중에 뭐 살 빼는 것도 다 뺄 수도 있고 얼굴은 엄마가 이쁘게 해줄게. 그렇게 일단 해놓고 밥은 먹여야 돼. 애들이 진짜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외모에 대한 불만족성이 이렇게 많아. 초등학교 애들이 35%, 중학생이 59%, 고등학교 애들이 71%. 이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나는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애들이 어떤 생각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달리 바꿀 수 있을까? 바꾸는 게 아까 그런 부분들. 지금은 네가 어떤 거를 해도 다 이쁘고 우리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도 희망적인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애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야, 엄마 능력 있잖아?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지금 밥부터 먹고 그렇게 얘기를 좀 돌려서 해주면 그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뭐 외국 어디 갔다 왔고 외국 친구들 뭐 자연스럽게 만나면 저한테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머리로 얼굴 갖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자기들은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딱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머 너 얼굴 작아서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 자체의 뜻도 몰라. 얼굴이 작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워낙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굴이 조그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얼굴이 크면 얼마나 이 복스러워 보이고 왠지 뭔가 사람이 좀 더 정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안정감이 있어 굉장히 좀 편안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어떤 대중매체라든지 현재 뭐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마저도 그 미의 기준이라든지 내 스스로가 어떤 내가 아름답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얼굴 크기로 따지고 나타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어떤 생각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 뭐 얼굴이라든지 외모, 그 다음에 신체 사이즈. 내가 좀 더 키 좀 컸으면 좋겠고, 좀 다리가 좀 길었으면 농다리였으면 좋겠고, 어떤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성과 관련된 그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직 성장 그 발육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도 뭐 가슴 크기라든지, 그리고
애들이 뭐 다리 길이라든지 뭐 엉덩이 뭐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가 잘 해결해 줄게 하고 무조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얼마큼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신체적인 그런 성장 시기에는 그만큼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맞춰서 잠을 재워줘야 돼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학원도 많이 다니고 서로 경쟁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그랬죠. 어떨 때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마음껏 뛰어들고.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애기 있을 때부터 걷기 시작하면 오로지 배우는 게 물 길러 다니는 거, 물 깃는 거. 그럼 멀리 뛰어갔다 멀리 뛰어오면서 같이 애들끼리 어울리고, 그러면 서로 물 길어와서 서로 나눠주면서 협동심과 또 어떤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한테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은데, 무조건 아이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 맞는 그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성도 있지만, 미의 기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먹고 이제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조언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자연스러운 미가 가장 아름다운 미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우리가 대중 매체를 통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미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나하고 자꾸 그 친구들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역할인데, 너는 엄마를 닮았고 너는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는 또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너도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의 유일한 딸이고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형은 최후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서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어른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걸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닌 내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것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애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네가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잘하는 걔네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제대로 엄마가 보고 판단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어떤 교육,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인 현실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잘하는 거 충분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또 엄마로서 그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하는 거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 내가 좀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거 얘기했지만, 옷을 좀 세련되게 입고 웃고, 그리고 엄마가 이럴 때 옷도 한번 또 싹 사주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청바지 딱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애들 뭐 난방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네가 최고 이쁘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회가 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는, 저는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150개국 이상을 여행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 수천의 도시를 다녔어요. 저는 이제 성교육 강사고, 아이들의 어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아이들이 정말 연령별로 어떻게 자라고 걔네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선생님을 통해서 애들의 교육 방법을 이렇게 들어보고, 근데 애국 애들은 정말 자연스럽고, 물론 이제 몇몇 어떤 선진국들만 좀 이렇게 그런 뭐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부모님부터 받아낸 그 유전자의 어떤 조건으로 태어난 친구들은 그렇지만, 정말 세상은 넓고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정말 외국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여성들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이에요. 특히 뭐 이탈리아 가죠? 그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막 우리 좋다고 따라다니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도 한번 다음에 애들 진짜 기회 되면 한번 나가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인기 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서. 외국 사람들은 물이 안 좋고 공기가 안 좋아서 어느 순간
이 탁 저기를 하죠. 그 나이가 좀 들죠. 25세 30살 넘어간 피부가 너무 안 좋아. 건조해. 닭살 피부야. 하나도 안 좋아. 근데 지금 엄마들 보면 얼마나 피부결이 좋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 나이를 20살을 빼도 돼요. 진짜 그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쁘겠어요. 전 그래서 진짜 기회만 된다면 애들 한번 촥 데리고 세상을 좀 넓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진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세계 각국을 다 다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청소년이 최고고 이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피부도 일단 너무 좋고 그런 어떤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그런 자신감을 좀 우리 어머님들이 좀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또 오늘의 중요한 교육 방법, 자유행위. 이걸 만약에 목격을 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뭐 6학년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자유행위를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딸내미가 우리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뭐 자유행위를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돼요. 오늘의 교육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애들이 얼마나 이 자유행위를 많이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내 스스로가 내 어떤 그 성적인 그 느낌과 그 쾌감을 갖는다는 거.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최고의 최대의 쾌락과 쾌감을 느끼는 건 바로 성적인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성적인 즐거움은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람들의 인종을 초월해서 그 누구한테나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준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쾌락과 쾌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좀 잘못됐거나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 자유행위도 마찬가지로 자유행위는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가장 기쁨 있고 가장 좋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의 92%가 자유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유행위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다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 자유행위 어떤 시기를 우리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이들과 함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징들. 근데 자유행위는 바로 가장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내 스스로가 인류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성적인 활동이고 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19세기에는 범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와서는 정말 자유롭게 나를 보호하는 또 내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춘기 자유행위 자체가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엄마들부터 인식을 좀 바꿔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애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어떤 행동,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하고 의자에다 이렇게 자기 몸을 신체를 대고 비비고 있는데 자기가 걔를 가서 때려야 될지 혼내야 될지 뭐 모르는 척 해야 될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봐두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애들은 말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 계속 해라. 괜찮다. 봐봐. 굉장히 기분 좋지.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엄마들 안 계실 거예요. 계속해 막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돌려서 그렇게 하면 물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거는 공공의 장소에서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쳐갔다. 네가 그런 걸 한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내가 좋은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네가 이제 혼자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런 걸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 네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걸 조절하는 방법도 가져야 된다. 그것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들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우리 엄마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나도 어느 순간 이런 쾌감이 좀 느껴졌는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만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그걸 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아까 좀 초등학교 애들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그 몽정을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자유행위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혹시 제가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나빠지나요? 그걸 물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나빠지나요? 그리고 제가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데 혹시 키가 안 자라나요? 그것도 물어보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자유행위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정상인가요? 그걸 꼭 물어봐요. 그걸 많이 물어보고 근데 자유행위는 애들한테 어떤 정상적인 신체적인 발달 과정이고 그리고 정말 얘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유행위는 우리가 정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이 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성 호르몬도 분비가 왕성하지만 신체적으로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왕성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키도 쭉쭉쭉 커져야 되는데 자유행위를 너무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애가 잠을 자야 되는데 괜히 음란물을 보거나 잘못해서 그게 나타날 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된 애들 그 시간에 안 자고 계속 자유행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래도 애들한테 몸에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진짜 푹 잠을 자야지 이렇게 분비가 돼서 키도 쭉쭉 더 커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 2-3번, 1,000번 그 정도는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애들이 음란물을 통해서 꼭 자유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대구의 어떤 그 병원에서 그 인터뷰 한 거랑 또 제가 또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런 고민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청소년기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막상 진짜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게 애들이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애들 가면 선생님 저 이 친구랑 사귀어요. 저랑 얘랑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뉘앙스를 풍기죠. 그러면 깊게는 걔네들이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이 막상 성관계를 고등학교 때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대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많은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애들이 너무나도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성교육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유행위를 즐기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의외로 이런 일이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네. 그리고 애들끼리 남학생들끼리 그렇게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자유행위할 때 깨끗하게 손을 씻고 애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자기 어떤 성기를 만지고 하다 보면 금방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균이 좀 이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자유행위는 청결하게 하고 혼자서 하고 무리가 가지 않게 한다. 그걸 꼭 정확하게 좀 가르치시고 그리고
엄마들이 예, 꼭 그렇게 좀 휴지 같은 것도 방에 하나 넣어주고 뭐 쓰레기통 뭐 휴지통 이렇게 많이 뭔가가 좀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시고 너는 왜 이렇게 휴지 많이 써? 어떤 엄마는 응? 휴지 많이 쓴다고 휴지 아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거 좀 많이 좀 팍팍 쓰세요. 무슨 응? 그래서 마음껏 그런 거는 좀 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그 티슈도 깨끗하고 좋은 거 각 티슈 두루마리 말고 각 티슈 그거 하나씩 좀 쭉 좀 갖다 좀 엄마들이 좀 그런 건 좀 챙겨주시고 휴지를 얼마를 쓰든 그건 좀 상관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건전한 자유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엄마들이 도움을 줘야 될 거는 혼자서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분 좋게 하되 야한 동영상 보지 않게끔 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정리를 잘 하게끔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유행위는 커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엄마들도 아는 척 하지만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줘야 되고 대놓고 너 일주일에 몇 번 해? 막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 알잖아요. 휴지통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걸 체크를 해야 돼. 무조건 그냥 버리시지 말고 꼭 쓰레기통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자유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걸 꼭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엄마들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꼭 그걸 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횟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횟수가 조금 많아서 매일 뭐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방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요. 쓰레기통을 좀 비워주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면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 많이 쌓였다 그럼 무리가 가게끔 하니까 그때는 좀 약간 통제에 좀 들어가 주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상 성행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이런 종류의 뭐 이제 이상 성행위가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이런 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좀 뭐 이렇게 아이들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상담이 이제 걸려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래서 상담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동네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딸 가진 그 엄마들 근데 유일하게 그 이제 학부모님만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근데 딸 가진 엄마들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그 집 형태가 약간의 반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이 있으면 3층 옥상에 이렇게 빨래를 다 널거든요. 한꺼번에 밑에 층까지. 빨래만 널었다면 그 동네 빨래를 누가 다 훔쳐가는 거예요. 특히 속옷만. 뭐 속옷을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아들 가진 엄마는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딸들이 없어서 우리 애들 뭐 속옷 잃어버릴 일 없네? 하고 이제 엄마가 마침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방 청소를 해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동안에 동네에서 잃어버린 속옷이 아들한테 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속옷을 다 갖다가 얘가 자유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가 혹시 이상한 애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심할 수 있지만 애들이 그때는 그런 관심들이 다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속옷을 이쁜 것만 보여줘야 돼. 때로는 엄마의 속옷을 아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 어떤 그 속옷에 대한 이미지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해서 뭐 아이들한테 속옷만 입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입고 이쁜 거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막 뭐 다른 거 보여주거나 뭐 쭉 늘어지거나 배꼽까지 올라오거나 그런 거 보여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애들한테 우리 엄마 속옷은 저렇게 안 이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엄마의 하나의 거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상 성행위는 반복적인 행동을 안 하게끔 그리고 누구나 어린 나이에는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성적 호기심을 갖고 상대방한테 그런 어떤 성적인 언동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의 이제 성관계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나라 청소년 가장 중요한 거죠. 성관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애들이 2.5%, 또 고등학교 애들이 6.4%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연령이 남학생은 12.9세, 여학생은
13.4세.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게 작년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예요. 작년에. 지금 현실적으로 성관계 연령이 2006년도에는 13.9세였는데 2016년도에는 13.1세로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성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신체적인 사춘기였던 변화라든지 성관계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자유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성교육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맡아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